3챕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풍요롭게 살기. 진정한 하류층은 누구인가? 요즘 승자와 패자, 상류층과 하류층과 같은 말로 사람들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때 배우자 연봉, 학력처럼 알아보기 쉬운 지표로 계층을 나누기도 하므로 지표가 되는 요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격차란 소득의 격차를 말하며 우리는 저소득층을 하류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소득과 생활 수준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사회의 하류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을 전부 하류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소득이 높아도 불만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득이 낮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높은 소득이 꼭 풍요로운 생활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내 기준으로는 하류층 사람은 소비만 하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돈으로 교환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를 말한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요즘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우위를 차지한다. 비싼 물건을 척척 사들이는 사람을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돈이 떨어져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제로가 된다. 소비하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소비조차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돈이 없어도 돈에 묻지 않은 것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 돈으로 사야 할 대상을 창조하는 능력, 돈을 쓰지 않고도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면 사지 않는 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 돈이 지니 막강한 힘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큰 불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하류층일까? 돈을 대신할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행복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 해상도를 높여라. 인간이 물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그다지 크지 않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한정되어 있고 직접 만들 수 있는 대상도 한정되어 있다. 돈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돈 쓸 기회가 제한되면 아무래도 생활 범위가 줄어든다. 멀리 가기 힘들어지고 항상 비슷한 음식을 먹어야 하며 즐길 수 있는 오락의 범위도 축소된다. 이렇게 좁아진 세계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려면 해상도를 높여야 한다. 많이 가질 수 없다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특징을 파악하여 그것을 최대한 즐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날의 하늘 색깔, 구름 형태, 달의 움직임과 식물의 성장 같은 자연과 계절의 변화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인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 가족과의 소통 등 주변의 사소한 기쁨에 관심을 기울이자. 이런 식으로 좁은 세계 속에서 스스로 즐기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2. 속도를 낮춰라. 어떻게 해야 해상도를 높일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속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목적지만 보고 빠르게 이동하면 일찍 도착할 수는 있어도 도중에 만나는 다양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세세히 볼 수 없지만 걸어가면 천천히 보고 즐길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가다 보면 예전에는 지나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렷이 볼 수 있다. 목적지에 천천히 도달하는 대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물리적인 속도를 늦추면 목적지에 일찍 도달할 수 없으므로 조급하기만 했던 마음도 느긋해진다. 느린 속도는 어쩌면 포기처럼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빨리 간다고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이제까지 얼마나 쓸데없이 서둘렀는지 깨닫게 된다. 3. 시각을 바꿔라. 일단 사지 않는 생활에 발을 들여놓으면 크게 힘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맨 처음에 이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에 유의하자.
사지 않는 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나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단순히 궁핍한 생활로 여겨진다.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앞을 바라보는 작은 시각 차이에서 결정된다. 어차피 사지 않는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긍정적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바란다. 사지 않고 생활하는 기술. 어떤 인기 있는 요리 연구가는 잡지 인터뷰에서 요리 연구가인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 중에 평범한 채소볶음이 가장 맛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과 어느 정도의 요리 솜씨가 있다면 평범한 재료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이다. 사지 않는 생활도 이와 같다. 사고 싶은 욕구를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하지 않는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질 높은 생활이 될 수 있다. 질 높은 생활이란 많은 것을 구입하거나 고급품만을 사용하는 생활이 아니다.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면 충분히 질 높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어져 있고 생활에 불필요한 물건은 없다. 몸과 마음이 건전하다. 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휘둘린다. 그들은 시간을 절약하고 부족한 생활 요령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와 용품들을 구비해 놓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물건은 필요하지 않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을 터득하면 적은 물건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또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다. 이제부터 사지 않고 생활하는 기술을 자세히 알아보자. 빌린다. 사지 않고 빌리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사용 빈도가 매우 낮거나 한 번 쓰고 나면 필요 없는 물건을 굳이 구매해야 할까?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 보관할 자리도 필요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 옛사람들은 이웃에게 된장이나 간장처럼 소소한 것들을 빌리거나 빌려주곤 했다. 돈을 빌려야 할 때는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 정중하게 머리 숙여 부탁했다. 이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담보가 없으면 대출받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담보가 없어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 중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빌리는 편이 나은 품목. 1. 사용할 기회가 적고 고가인 것. 명품 가방, 경조사용 의복. 2. 사용할 기회가 적고 관리하기 힘든 것. 자동차, 스포츠용품, 공작기계류. 3. 일정 기간만 쓰는 것. 유아용품, 어린이 옷, 어린이 장난감, 간호용품. 1번과 2번 항목은 오염 및 손상, 분실 사고가 염려된다면 전문업자에게 대여받자. 3번 항목은 친구와 지인을 총동원하여 빌려줄 만한 사람을 찾으면 된다. 공공기관에서 대여해주는 물품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면 좋다. 당연한 말이지만 빌린 물건은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 업자에게는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지만 개인에게 빌린 물건은 사례금을 미리 정해두어도 좋다. 가까운 사이라도 작게나마 사례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자. 물건을 돌려줄 때는 흠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흠이 있다면 정직하게 말한 뒤 필요하다면 변상해야 한다. 업자에게 대여한 물건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두자. 공유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쉐어링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활동이다. 빌리는 것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카쉐어링, 자동차에 함께 타는 라이드 쉐어링, 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룸 쉐어링 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렌터카 회사가 주로 운영하는 카쉐어링 서비스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수십 분 정도의 짧은 시간도 이용할 수 있고 담당자가 없어도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는 점이 렌터카와 다르다.
한 달에 몇 차례만 자동차를 쓰는 사람에게는 구입비나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주택가에 카쉐어링 서비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비싼 데다가 지하철 등의 교통기관이 발달한 도심에서는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라이드 쉐어링은 자동차로 먼 거리를 갈 때 동승자를 모집하여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주로 인터넷으로 동승자를 모집한다. 비싼 주유 비용과 고속도로 요금을 나누어 부담하므로 매우 실용적이며 이산화탄소 절감에도 공헌할 수 있다. 고향을 방문할 때, 스키와 같은 레저 활동을 할 때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카쉐어링, 라이드 쉐어링은 렌터카 회사나 인터넷 공간을 사이에 두고 이용하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익숙한 룸 쉐어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반기지 않았다. 그러나 불황이 지속되면서 조금이라도 집세 부담을 줄이려는 세입자들이 많아지자 쉐어링 가능한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요즘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나 만화도 인기다. 이런 대중매체의 영향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룸 쉐어링을 바라보는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흥미롭고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여겨지는 추세다. 실제로 룸 쉐어링은 집세뿐만 아니라 가전과 광열비, 소모품비 등 많은 지출을 나누어 부담하므로 합리적인 소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더욱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신선한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인맥을 구축하는 등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큰 장점도 있다. 룸 쉐어링을 하는 젊은 남성 그룹에게 소감을 물으니 책장을 공유하는 일이 매우 즐겁고 감사하다고 한다. 이로써 하우스 또는 룸 쉐어링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보안 문제부터 아플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룸 쉐어링, 하우스 쉐어링 사이트에는 작은 방 한 칸에서 둘이 함께 지내자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얻는다.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에 따라 자기가 가진 물건을 나누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의 커뮤니티 사이트, 주민센터의 게시판, 지역신문의 재활용 코너 등에 올라온 드립니다 정보를 찾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 전에 필요한 물건을 게시판에 올려두어도 좋다. 가구, 가전, 자전거처럼 크기가 큰 물건이나 아이 교복, 시즌 전 레저 용품처럼 가까운 시일 안에 쓸 물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받으러 간다. 받은 다음에는 자그마한 사례를 하거나 사용 후기를 전해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것이다. 물건을 받을 때는 아무거나 무턱대고 받으면 안 된다. 필요 없는 물건까지 받으면 처치곤란이다. 또한 회사에서 광고용으로 배부하는 무료 경품이나 선물을 무턱대고 받으면 안 된다. 사소한 물건을 공짜로 받는 대신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받도록 하자. 주워온다. 원하는 것을 주워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가구만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대형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를 잘 관찰해보자. 생각보다 좋은 물건이 누군가 가져가기를 기다릴 때가 있다. 원목처럼 소재가 좋은 제품은 조금만 손질해도 쓸만한 제품으로 재탄생되므로 잘 골라서 가져오도록 하자. 젊은 시절 아침 산책길에서 주워온 선반을 아직까지 소중히 쓰고 있다. 비록 낡았지만 유리가 끼워져 있고 아주 튼튼하여 한눈에 마음에 든 물건이었다. 먼지를 털고 유리를 닦기만 했는데도 완전히 훌륭한 선반이 되었다. 다만 전자제품은 전원을 켜보지 않으면 상태를 알 수 없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쓸만한 제품이 있어도 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궁리한다.
새로운 물건을 들여오지 않고 집에 있는 물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머리를 굴려본다. 다른 용도로 쓰기.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리저리 다른 각도로 보면서 용도를 바꾸어 쓸 수 없는지 생각해보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대체할 만한 물건을 궁리해보는 것이다. 다시 만들기. 색을 칠하거나 자르고 붙이고 꿰매는 등 간단한 작업을 하여 새롭게 되살려보자. 재사용하기. 한 번 사용하면 버리게 되는 물건도 잘 씻어 말리거나 라벨을 떼어 사용해보자. 환경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에서는 페트병도 재사용한다. 만약 일주일 동안 외부로부터 물자가 보급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창조적인 발상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돈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핵심 방법은 궁리하기다. 즉, 지금 가진 것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다. 이는 생활 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캐내는 즐거운 작업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각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일주일 동안 사지 않는 생활을 체험한 세 사람의 결과를 138쪽부터 실어두었다. 사지 않는 습관을 실천하려 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자. 돈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기술을 최대한 많이 알아두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사지 않는 습관에 익숙해질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 바로 만들기다. 만드는 데는 재료비 등이 다소 들어가지만 그건 역시 재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소재를 찾았으면 돈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사기만 했던 사람에게 만들기란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과 같다. 지금까지 칼질 한번, 바느질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애당초 만들기에 전혀 흥미가 없다면 사지 않는 생활을 즐기기도 힘들어지므로 어떻게든 돈을 버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도 모른다. 동화작가 사파가로 유명한 미국의 타샤 투더는 50대 중반 이후부터 죽기 전까지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만들며 자연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다. 물론 평범한 사람이 그녀처럼 생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의식주 중에 어느 한 분야라도 구입하는 것 없이 직접 만들어 생활할 수 있다면 사지 않는 생활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만들기는 생활의 기본적인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여행과 취미에서도 만드는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내 친구는 교통, 숙박, 관광이 한데 묶여있는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지 않는다. 패키지 여행에는 호텔이나 관광지 등과 관련된 특전이 있긴 하지만 가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일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매번 교통수단과 숙박시설을 스스로 조사하여 준비한다고 한다. 여행은 계획할 때가 가장 즐거운 법이야. 조금 귀찮지만 지금 하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여행 가이드를 보면서 계획표를 작성하는 게 좋아. 이러한 즐거움은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면 누릴 수 없는 일이지. 스스로 여행을 준비하는 덕분에 그녀는 여행 갈 때마다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만끽한다. 여러 가지를 직접 조사하고 철저히 준비하다 보니 성수기에도 할인을 받는다고 한다. 쉽게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더 저렴하고 알찬 여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돈을 쓰지 않고 직접 만드는 일은 창조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돈이 없는 상황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의식주 중에 가장 먼저 만들기에 나서야 하는 일은 역시 식이다. 사람은 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절약 분야의 전문 저술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절약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즉시 대답이 돌아왔다.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지만 외식이 잦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식생활을 돈으로 사는 습관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재료 선택부터 요리 과정까지 스스로 해결해야만 식생활에 관련된 소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나의 하류 생활 체험기. 학생 시절에 한때 그리고 성인이 된 후 한 달 정도 나는 아주 형편없는 식생활을 경험했었다. 그때 음식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먼저 학생 시절.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이 많은 곳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패스트푸드와 편의점 도시락 혹은 빵으로 새끼를 해결하면서 지냈다. 질 낮은 식생활의 결과는 참담했다. 빈혈기가 있어 항상 머리가 멍했고 표정은 어두웠으며 입안에는 염증이 자주 생겼다. 어떤 일을 하든지 두뇌 회전이 되지 않았고 기력이 없었다. 무의미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주로 음식을 사 먹는 가정의 아이들이 끈기가 없다는 말을 듣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성인이 된 뒤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병간호하느라 한 달간 병원에서만 머무르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물건을 최대한 간소하게 쓰고 간이 침대에서 자며 새끼 전부 매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다.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었고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마치 집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학생 시절 이미 한 차례 겪었던 빈약한 식사를 다시 반복한 일이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음식만 먹는 일은 정말 커다란 스트레스다. 설령 병원 생활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화려한 상차림을 받는다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음식을 손수 만들어 먹을 때 편안함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학생 시절의 질 낮은 식생활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기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개선되었다. 염증과 뾰루지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소화력이 훨씬 좋아졌으며 체중도 가벼워졌다. 건강을 되찾으니 표정이 밝아졌고 결과적으로 인간관계까지 개선되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이 호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학생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병원에서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매점 도시락 외에 다른 것을 먹으려고 눈물겹게 노력했다. 도시락에 들어있는 채소는 구색만 갖춘 꼴이라 그 위에 내가 만든 채소 요리를 추가하여 좀 더 몸에 좋은 식단으로 만들었다. 근처 슈퍼마켓에서 산 채소를 병원 내 탕비실에서 씻어 랩으로 싼 뒤 비치된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여 가위로 잘라 간을 해서 먹었다. 혹은 잘게 썬 당근이나 고구마를 같은 방법으로 가열한 뒤 드레싱을 뿌려 먹었다. 때로는 친구에게 채소 요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서 먹기도 했다. 내게 참으로 큰 힘이 되었다. 한 달 동안 병원 생활을 잘 극복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직접 만든 요리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 덕분에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음식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손수 요리하지 않고 돈으로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요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우리에게 건강한 생활을 되찾아 준다는 것을 기억하자. 좋은 음식을 먹자.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전문가가 만든 요리에는 못 미치지만 적어도 음식의 재료만큼은 정확히 알 수 있다. 가령 케이크에 들어간 생크림과 햄버거 패티를 생각해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재료의 상태를 알 수 없지만 신선한 고품질 우유나 그냥 구워도 맛있는 소고기를 갈아 만든 것이라면 좋은 재료일 것이다. 첨가물이 들어간 식물성 휘핑크림으로 만든 값싼 케이크나 어느 부위인지도 모를 고기로 갈아서 만든 햄버거 패티와는 분명히 맛이 다르다.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채로 먹으면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끼지 못한다. 뉴욕에서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유대인 상인들은 자식에게 이를 가르칠 때 가진 것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만을 매일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훗날 자식이 가업을 이어 다이아몬드를 다루게 되었을 때
질 나쁜 다이아몬드를 한눈에 알아본다고 한다. 일반인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음식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물론 매일 고급 음식만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좋은 음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위험 음식이나 질 낮은 음식이 앞에 나타났을 때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지 않을까? 최근 뉴스에서 먹을거리에 관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직접 요리하자. 직접 요리하며 생활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사지 않는 생활에서는 외식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생활이 단조로워진다. 그러나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으면 소박한 식재료를 변형하여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특별히 잘하는 요리가 있으면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충분히 손님 대접을 할 수 있다. 젊은 시절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사는 모습이 소박했던 그녀는 내가 방문하자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고기는 한 점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뿌리채소와 버섯으로 만든 카레, 그리고 현미밥. 그녀는 낡은 밥상에 색바랜 받침을 깔고 카레가 담긴 접시를 올렸다. 창가에 화분에 핀 꽃을 한 송이 꺾어 작은 병에 꽂아 밥상 위에 놓아주었다. 그 카레는 아주 맛있었다. 친구의 대접은 별로 돈이 들지 않았지만 매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소박한 식사라고 해도 이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식탁을 꾸밀 수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나는 그때 배웠다.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은 한 입 먹자마자 맛있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음식은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영양 균형보다 맛이 우선시된다. 반면에 직접 요리한 음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재료부터 직접 손질하여 요리하므로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와 그 양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과자를 직접 구우면 버터와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염분이나 지방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할지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요리는 준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전 준비부터 음식을 그릇에 담을 때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간 만든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지 궁리하다 보면 요리뿐 아니라 다른 작업까지도 순조롭게 처리하는 능력이 생긴다. 요리에 숙달되면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 모든 재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여 낭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포장된 도시락을 사 먹으면 발생하는 포장 용기 쓰레기보다 훨씬 적은 양만 배출되므로 쓰레기 버리기도 편해진다. 그러나 요리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칼과 불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음식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 사람은 밥솥으로 밥을 짓는 일부터 시작하자. 밥만 있으면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간을 해서 주먹밥을 만들어도 충분히 요리라고 부를 수 있다. 거기에 데친 브로콜리만 있어도 아주 훌륭하다. 밥 위에 달걀만 얹어서 먹는 등 간단하게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 활용해 보면 좋다. 꼭 요리책에 실린 멋진 요리를 할 필요는 없다. 드레싱을 사지 않는 일부터 시작해도 좋다. 소금, 간장, 올리브유 등 기본적인 재료만 있어도 드레싱 대신으로 쓸 수 있다. 조리도구가 없다면 은박지나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해보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불, 도구, 말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도구를 이용하여 자르고 삶기만 해도 요리가 된다.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3분 기다렸다가 먹는 즉석 식품과는 격이 다르다. 처음 요리하는 사람을 위한 간단 레시피. 데친 나물 요리. 1. 소송채나 시금치를 물에 씻어 4, 5cm로 썬다. 2. 랩으로 둘둘 말아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가열한 뒤 뜨거운 물에 데쳐도 된다.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뺀다. 3. 물에 희석한 간장을 뿌리고 가다랑어포를 올린다. 손으로 김을 찢어 올려도 좋다. 드레싱을 곁들인 채소 요리. 1. 당근을 사선으로 대충 썰고 감자는 당근보다 조금 더 크게 썰어둔다. 2. 냄비에 물을 부어 끓인 뒤 당근, 감자 순으로 넣고
7, 8분 정도 팔팔 끓인다. 3. 작은 송이로 나눈 브로콜리를 넣어 데친다. 브로콜리를 데치는 시간은 2, 3분. 4. 냄비에서 건져 물기를 빼고 접시에 담아둔 뒤 기호에 맞는 드레싱이나 마요네즈와 함께 먹는다. 남으면 조금 나누어 담아 냉동 보관하자. 감자 샐러드. 1.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인다. 2. 감자를 2cm 크기로 깍둑 썰기 한다. 3. 감자를 냄비에 넣고 끓인 뒤 잘 익으면 그릇에 담아 마요네즈를 넣고 버무린다. 4. 여유가 있다면 얇고 둥글게 썬 오이에 소금을 뿌려 물기를 빼고 소시지를 살짝 데쳐 둥글게 썬 다음 함께 버무린다. 채소 유부 조림. 1. 냄비에 물을 조금 부어 끓인다. 2. 4, 5cm 길이로 자른 소송채와 말린 멸치를 넣고 한 소끔 끓인다. 3. 손가락 길이로 자른 유부를 넣고 설탕과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생선구이. 1. 프라이팬에 오븐 시트를 깔고 연어 등의 생선 토막을 올린 뒤 중불로 굽는다. 2. 냉동시켰던 생선은 약불로 굽는다. 간장 달걀밥. 1. 달걀 노른자에 간장 1 작은술을 넣은 뒤 랩을 씌우지 않고 하룻밤 동안 냉장고 안에 둔다. 2. 다음날 아침에 꺼내어 밥 위에 얹어 먹는다. 달걀은 신선한 것을 구매하자. 참기름 주먹밥. 1. 갓 지은 밥에 소금과 참기름을 적당히 넣고 주걱으로 섞는다. 2. 1의 재료를 섞어 손으로 모양을 만든다. 집에 아무 재료도 없을 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